자, 이번에는 삼각 측량을 하는 순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서는 우리 측량의 순서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계획이에요. 계획. 자, 어떤 측량이든지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원은 얼마나 들어갈 건지, 기간은 어느 정도 잡을 건지, 그래서 인건비는 또는 어떤 위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측량에서 딱 하나만 계획이 먼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측량은 계획부터 수립하는데 계획이 안 들어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같이 공부하겠지만 원격 탐측에서는 계획을 먼저 수립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일 북한 지역에 인공위성 사진을 얻으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일 그 사진을 가져오면 뭐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영상 처리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 이런 된장 막상 내일이 되니까 어떤 위성도 북한 상공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에 막 전화를 해요? 야, 여기 한국인데 그 랜셋 위성 빨리 좀 북한으로 좀 보내. 또 프랑스에 연락해요? 야, 스팟 위성 글로 좀 빨리 보내줘. 우리 사진 찍어야 돼.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위성은 항상 시간이 지나야만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자료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격 탐측에서만큼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자료 수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모든 측량에서는 삼각 측량, 다각 측량, 평판 측량, 뭐 수준 측량, 사진 측량 모든 거 다 계획부터 세우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은 측량의 목적이라든지 또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작업량, 그 다음에 기간, 경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확도가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해서 정확히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해요. 자, 이 계획을 세워 놓으면 답사를 하죠. 우리가 하물며 MT를 가더라도 꼭 답사를 하고 오는데 측량을 중요하게 하면서 답사를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답사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측량 지역 전반에 걸쳐서 대상지에서 계획대로 작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먼저 조사를 합니다. 자, 답사를 끝냈으면 이제 선점을 하게 되죠. 이 선점은 말 그대로 점을 선별해내는 겁니다. 어떤 점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선점했다라는 점령의 의미가 아니라 점을 골라내는 거예요. 즉 새로 만들 신설하는 삼각점의 위치를 현지에서 골라내는 작업인데 보통 이 답사 또는 현지 답사와 같이 동일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점, 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곳에 삼각점 측점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선점입니다. 그래서 기선 확대를 하게 되죠. 그 기선 확대는 소삼각 측량에서는 1회, 대삼각 측량에서는 여러 번 확대를 합니다. 1회 확대할 때 기선 길이의 3배 이내에서 또 2회에 확대할 때는 8배 이내에서 그래도 10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 확대의 횟수도 3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자, 검기선은 뭐예요? 기선을 검사하기 위한 측량의 점검을 하기 위한 선이죠. 즉 오차를 검사하기 위해서 삼각망의 다른 끝이나 삼각형 수의 15개에서 20개마다 하나씩 기선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검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측량할 때 1등 삼각망의 검기선을 보통 200km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선을 설치하죠. 가급적 평탄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래도 평탄한 곳이 없을 때는 경사지에다가 설치도 할 수 없는데 그때도 되도록 1대 25의 경사가 되지 않도록 1대 25의 경사라는 말은 뭐예요? 그 평면 거리가 25, 높이가 1 이런 경사죠. 그래서 이런 데다 기선을 확대하는데 이 기선을 확대할 때는 기선과 확대변이 직각이 되도록 하고 또 사변형을 사용하게 될 때는 내각의 최소가 20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즉 좁은 각이 되지 않도록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선점 작업을 합니다. 자, 선점이 끝나면 이제 조표를 하게 되죠. 조표는 뭐냐? 조표는 삼각점의 위치를 지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땅 위로 나타내기 위해서 표지를 묻고 다른 삼각점으로부터 다시 이쪽을 볼 수 있도록 시즌 목표가 되도록 시즌표를 만드는 작업을 조표라고 합니다. 그럼 측표는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시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즌표가 되는 삼각점의 표지는 나무 말뚝이나 표석을 매설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석을 매설할 때도 침하되지 않도록 반석을 깔고 그 다음에 보호석을 같이 끼워주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준표. 멀리서도 이 삼각점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깃발이나 이런 걸 표시해가지고 멀리서도 여기 측표가 묻혀 있음 하는 거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관측할 수 있도록 관측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시준표라고 합니다. 자, 이제 관측을 하죠. 관측은 수평각 관측과 귀심 관측 또는 편심 관측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근데 수평각 관측은 뭐예요? 수평각은 기성과 함께 변장 계산을 할 때 사용되죠. 그래서 삼각 측량의 목적에 따라서 또는 정확도에 따라서 정밀하게 관측을 해야 됩니다. 각 관측을. 자, 근데 편심 측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측표와 이 기계와 표석이 이렇게 연직선에 일직선되게 배치가 돼서 관측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측표와 기계와 표석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만큼 떨어져서 관측을 하게 되는데 이만큼이에요. 예, 이 편한 게 아니고 이만큼. 이럴 때 이 떨어진 거리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가급적 이런 편심 관측을 안 하는 게 좋죠. 왜? 계산할 게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측표와 기계와 표석이 일직선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이런 조건에서 편심 측량을 하게 됩니다. 편심 측량은 이렇게 떨어진 이거 삼각점 표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측하는 거리예요. 그럴 때 이만큼의 편심 거리를 갖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기사 시험에서도 계산에 참 많이 나와요. 요 편심 측량에서 구하내는 거. 자, 이럴 때 요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삼각형과 요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이 두 개를 가지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거리와 각을 구해낼 겁니다. 자, 맨 먼저 볼까요? 자, 우리가 요 각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느냐? 자,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이거분의 이 길이는 사인 이거분의 이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사인 x1분의 이 길이 2는 즉 사인 x1분의 2는 사인 요거분의 s1 프라임이라 그랬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 각은 우리가 요 각은 몰라도 반대 이 바깥각은 아네요. 그럼 요 각은 뭐예요? 360도에서 p를 빼준 값이네요. 그래서 360에 p를 뺀 값과 이 값에 사인을 붙인 것 때 여기에 해당하는 대변 요 S1 프라임 이 식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고서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360 마이너스 p만 요거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 곱한 거 같고요. 요 2와 요거 곱한 거 크로스로 곱한 거 같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sin x1은 자, 이거 곱했다가 요거 띄워버렸으니까 이게 분모로 내려가요. 일로 가요. S1 프라임 분의 2의 sin 360도 마이너스 p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사인이 없어요. 그리고 초구. 여기서 이게 초단이기 때문에 사인 초단이나 그냥이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인을 띄워버리고 대신 여기 로 초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206 265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x1의 값을 찾았어요. 그럼 이번에 이쪽에서 x2의 값을 찾죠. x2는 어떻게 찾아요? 자, 똑같아요. 요 x2 sin x2 분의 요 편심거리 2는 즉 sin x2 분의 편심거리 2는 이번엔 뭐예요? s2 프라임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각을 찾아야겠네요. 이 각을. 자, 이 각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각은 어떻게 구했어요? 요 각은 360에서 p를 빼서 구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 각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360에다 p를 뺀 데다가 뭐를 보태주면 돼요? 네, 똑똑하네요. t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sin x2분의 2는 sin 360에다가 마이너스 p, 요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요 각이죠. 요 각. 그래서 요거에다가 뭘 더해줘요? t를 더해준 거에 s2의 프라임 요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렇게 쓰면 곱하면 sin x2는 s2 프라임 분의 2배의 sin의 360도에 phi 빼고 t 더한 거. 그리고 sin 띄워버리면서 초 단위로 가면서 뭐가 들어가? 로초가 들어갑니다. 그쵸? 자,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자, 삼각형 ABC. ABC는 뭐예요? ABC. 요 빨간 삼각형이네요. 또 삼각형 BCD. BCD는 뭐예요? 요 파란 삼각형이에요. 자, 요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딱 끊어진 값을 볼까요?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같아요. 이 각과 이 각은 같습니다. 왜? 두 개가 뭐기 때문에?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은데 그럼 삼각형에서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면 삼각형이 4개가 하면 180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비교했을 때 즉 DOC 그 다음에 AOB 요거죠. 여기서 요거 같기 때문에 그럼 180도에서 요거 빼준 게 X1과 T를 더한 거고 180도에서 이걸 빼준 게 X2와 이 스몰 t를 더해준 걸 겁니다. 즉 이거와 이거 같다는 얘기는 이거 더한 거와 이거 더한 게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t와 x1 즉 이거와 이거 더한 거는 이거와 이거 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자는 t는 어떻게 써요? t는 요 x1을 여기로 넘겨주면 t 더하기 x2 빼기 x1 그래서 x1과 x2는 우리가 위식에서 구했고요. 그래서 이 t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공식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생각만 해보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로 헤매는 게 이 각을 못 찾아서 그래. 이건 뭐예요? 360에서 phi 뺀 거예요. 이 각은 왜 못 찾아? 그럼 360에서 phi 뺀서 t 더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 더한 것과 요거 더한 게 같다는 걸 찾아내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편심 구하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어떤 계산을 하냐? 일단 조정 계산을 하죠. 그래서 각관 즉 3조건이 있어요. 자, 각조건이라는 건 뭐냐? 삼각망 중에서 당연히 삼각형 내각의 합은 삼각형을 이루었으면 180도가 돼야 돼요. 이건 만고의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반드시 180도가 돼야 돼요. 이게 각조건. 그 다음에 변조건. 이건 삼각망 중에서 이미 한 변의 길이는 계산 순서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가서 세 번째 측점을 갔든 뒤에서 와서 세 번째 측선을 왔든 이 세 번째 측선의 길이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점조건은 뭐예요? 한 측점 주위를 뚝 둘러싸고 있는 건 모두 더하면 360도라는 얘기죠. 자, 요 조정 계산. 그래서 이 조건식의 총수를 우리가 계산하는데 이 조건식의 총수에서 각조건식수, 그 다음에 변조건식수, 그 다음에 점조건식수, 그 다음에 조건식의 총수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각조건식수 K1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변조건식수 K2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점조건식수 K3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건식의 총수 K4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각각 L과 P와 그 다음에 B. L은 이제 변 길이, 그 다음에 P는 포인트.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베이스라인 B. 그 다음에 A는 앵글. 이를 나타내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서 쭉 조건식에 맞도록 삼각형을 맞춰줘.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함으로써 삼각 측량을 마무리합니다.